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쯤입니다. 헝가리 시간으로는 어젯밤 9시 반쯤인데요. 관광객을 태우고 다뉴브강을 다니던 유람선이 침몰했습니다. 한국인 7명이 숨지고 19명이 현재 실종된 상태입니다. 정훈과 비온 헝가리 다녀오신 적 있죠? 네. 그 유람선도 타 봤습니까? 네, 탔습니다. 보통 근데 주로 이제 야경을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 쪽이 야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부다와 페스트를 연결하는 그 세레니 다리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 야경을 보기 위해서 통상 헝가리를 방문하게 되면은 저녁에 디너 식사를 하면서 그 다뉴브강을 예. 움직이면서 항해하면서 보는 그런 코스로 함께 돼 있습니다. 예. 다뉴브강은 우리 한강에 비해서 크기가 어떻습니까? 길이는 그 유럽에서 볼가강에서 두 번째로 깁니다. 예. 근데 폭은 좁죠. 한강에 한강보다는? 비해서 좁은데 예. 대신 수심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거쳐서 흐르기 때문에 예. 그 하나의 그 교통 물류 운반 수단으로 운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 운하가 굉장히 발달돼 있죠. 예. 그러다 보면 폭이 깊고 가끔 그 우리가 외신을 접하는데요. 그 범람 이런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번에도 사고 때 보니까 굉장히 그 폭우가 와서 수위가 높아지고 또 유속이 굉장히 빨라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상당히 안전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운항하다가 저 같은 굉장히 그 끔찍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도 보니까 사고 현장에 비가 내리고 있던데 최근에 그쪽에 아주 비가 많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수심이 원래도 깊은 데다가 지금 유속도 좀 빨라져서 구조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정부도 대책반을 급파하고 현지 외교 경로를 총동원해서 구조 작업에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 여행객들을 이번에 태우고 간 여행사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 현재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사 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박자은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중구의 참 좋은 여행사 건물 2층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사고 여행객들의 신원은 모두 파악이 됐습니까? 네, 여행사 측은 지금까지 총 4차례 브리핑을 열었고 사고가 발생한 유람선에 헝가리인 선장 1명을 포함해서 총 35명이 탑승해 있다고 기존 발표를 정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인은 33명이고 7명은 구조됐지만 7명은 사망했고 실종자는 19명에 달합니다. 인솔자와 현지 가이드, 사진 작가 등 한국인 3명도 실종된 상태이고 가족 단위 등 9개 그룹이 여행을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0대 여성 윤모 씨와 60대 여성 이모 씨 등 7명만이 구조돼서 현재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1시쯤 여행사 부사장을 포함해 직원 14명이 먼저 1차로 대책반을 꾸려서 헝가리로 출발을 했고 이제 가족들 10명 정도가 내일 새벽 1시 15분 비행기를 타고 헝가리로 갈 예정입니다. 사고 원인은 좀 어느 정도 현재 밝혀졌습니까? 지금까지는 크루즈가 유람선을 이렇게 들이받아서 침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네, 일단은 그 사고를 당한 배가 선착장으로 닿기 전에 바로 직전에 사고가 일어나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구조자의 증언에 따르면 다뉴브강 투어를 마치고 선착장에 도착하기 직전에 갓 출발한 큰 유람선에 의해서 한미가 추돌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추돌한 배는 바이킹 크루즈라는 대형 유람선으로 이번 사고가 난 배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사 측은 유람선 탑승 전에 인솔자가 구명조끼를 입게 하는 등 기본 교육은 원래 하지만 이번 사고 당시에는 배 안에 구명조끼가 있었는지 추가 안전 교육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가 많이 오기도 했고 날씨가 굉장히 악천후였는데 그만큼 사고 경위에 있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여행사 대책본부에서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예, 정훈갑 위원. 네. 지금 이제 사고는 일단 뭐 영상도 있으니까
그 유람선은 우리 한국 관광객들 단독으로 이렇게 탔던 유람선인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그 기관사는 선장인가 뭐 기관사는 헝가리 사람인 것 같고. 네. 그런데 이제 관광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대형 크루즈선이 이렇게 추돌하는 걸로 네. 이제 그렇게 보이죠. 그렇죠. 현재는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돌아오는 공간에 그 순간에 뒤에서 추돌한 것으로 예.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일련에 지금 뉴스들을 계속 들어오는 걸 보면은 구명조끼 같은 것도 뭐 전혀 입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현장에서의 안전 어떤 그 대응이 전혀 안 됐다라는 예. 것들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서도 보여집니다만은 그 단임공항이 양쪽이 바로 이제 도심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예.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설마 저기에서 무슨 사고가 나고 설령 나더라도 저런 큰 문제가 있을 것이냐. 예. 제가 본 헝가리 당국도 그렇고 그런 완전 불감증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재 헝가리를 가봐도 유람선이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예. 아주 많이 움직이고 그 관광객들이 원래 헝가리 부다페스트가 세계적인 관광지거든요. 예. 계속 끊임없이 사람들이 오고 또 특히 이제 저녁 때 되면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야경을 보기 위해서 예. 유람선을 통상 타게 됩니다. 근데 밤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폭우 속에 그 운항을 했다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밤에 폭우가 있고 굉장히 또 수위도 높아진 상황에서 예. 왜 그렇게 무리하게 했을 것인가.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뭐 실종자가 지금 11명이나 되기 때문에 얼른 그 현장에 좀 대응이 좀 상당히 좀 긴밀하게 이루어져서 예. 생존자를 빨리빨리 확보하고 구해내는 것이 급선무인데 예. 시간은 점점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연환 교수 이제 아무래도 그 인명 피해가 커진 것은 구명조끼 문제가 좀 클 것 같은데 쭉 전해지는 내용을 보면 관광용 유람선이고 되게 이렇게 그 데크에 올라가서 야경을 이렇게 보는가 봐요. 그렇다 보니까 뭐 구명조끼를 착용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관광객들은 구명조끼 인식이 좀 있으니까 네. 구명조끼를 달라고 해도 뭐 이렇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또 그랬다는 얘기도 들려요. 다른 관광객들의 이제 어떤 뭐 인터넷을 통해서 올라온 글들을 예. 보면 우리 관광객들이 그런 안전에 대한 의식이 있음에도 예. 불구하고 실제 또 배 선사 측에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네.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저는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 선사 측도 마찬가지고 여행사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에 참사가 났습니다만 우리 국민들 또 관광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다시 한번 이번 참사가 정말 우선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한 명의 어떤 구조라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어떤 기민한 대응, 신속한 대응이 지금은 뭐 최고로 중요한 상황이고요. 예. 그러나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자 오늘 같은 저런 다뉴브강의 비극이랄까 이 비극 뒤에는 뭔가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는 예. 겁니다. 그게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저는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저런 기상 악화, 번개가 치고 뭐 폭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예. 왜 배를 유람선을 꼭 띄웠어야만 하느냐. 그 당시에 그런데 유람선 이렇게 출항하지 않은 배는 하나도 없었다고 물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선사 측에 뭐 물론 이제 배를 충분히 띄울 수 있다라는 판단도 예. 있었겠습니다만 위기 대응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서 예. 이를테면 또 이게 여행업계 고질적인 관행도 있거든요. 그렇죠. 또 그 일정을 그 일정을 취소할 수도 경우에는 없을 비용이 거고. 발생하고 예. 여행사는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그렇죠. 뭐 이런 어떤 업계 관행도 어느 정도 작용한 거 아니겠느냐. 예. 실제 저 시간에요. 야경을 관람하기 위해서 유람선이 저 좁은 유로예요. 예. 70여 척이 왔다 갔다 왔다 하죠. 갔다 하고 있다는 예.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상시적인 어떤 위험성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게 관광객이 지금 제가 보니까 저도 부다페스트를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인구는 200만이에요.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2,800만의 관광객이 어떻게 방문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정도로 어떤 훌륭한 도시긴 합니다만 그 속에 뭔가 좀 이 과열된 관광산업, 뭔가 안전이 도외시 된다든지 이를테면 저 유람선만 하더라도 70년 된 폐선이라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거기에 그 관광 도시에 걸맞는 어떤 전반적인 어떤 사회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좀 갖춰지지 못한 측면도 있는 건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인 어떤 대책,
개선책들이 이 신속한 사고 수습 이후에는 꼭 이게 뭐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그럴 때만이 저는 우리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저는 이런 예. 판단입니다. 사고 유람선에는 60명분의 구명조끼가 비치돼 있다고 유람선 운영사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배가 침몰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구명조끼를 착용할 시간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그 유람선 운영사의 대변인이 밝혔는데요. 강문영 기자가 단독으로 인터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에 침몰 사고가 발생한 유람선에 구명조끼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블레아니오 선박 운용사인 파노라마 데크 측 관계자는 MBN 취재팀과 통화에서 구명조끼가 없었다는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파노라마 데크 대변인은 승객 34명이 탄 해당 선박의 정원은 60명으로 구명조끼도 60명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n the ship. Oh, really? But the boat gets a license only if it has the necessary life supporting equipment. 이 관계자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장비가 배에 있으며 그런 장비가 없는 운항은 허가 자체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비가 내려서 승객 대부분이 객실 내부에 있다 보니 구명조끼를 입을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배 침몰 시간이 2에서 3초에 불과한 상황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선박 부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명장비뿐 아니라 엔진, 컨트롤, 내비게이션 시스템 등에 대해 매년 정비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예, 김문영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일단 이 선박 운영사인 파노라마 데크 측은 구명조끼는 비치가 돼 있다.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다라고 밝힌 부분인데, 근데 최수영 교수 있으면 뭐 하냐 이거죠. 그렇죠. 항상 착용하게끔 하고 요즘에는 이 유람선을 타거나 하면은 구명조끼 착용은 기본인데 그렇죠. 말이죠. 의무화시키죠. 네. 그게 근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죠, 저게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안전에는 완전이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 우리가 안전을 추구하는 데는 완전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가 지금 해외 관광객 거의 1,000만 명 시대를 맞아가지고 많이 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이제 그 굉장한 그 어떤 그 장소에 가보면은 아주 위험한 장소, 그러면 폭포 밑이라든가 이럴 때 그 구명조끼 착용하는 걸 제외하고는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안내하는 측에서 뭐 관행이다 또 뭐 안 해도 예. 된다는 이유로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가 굳이 아무 사고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관행으로 묻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래서는 안 되죠. 원칙과 예. 매뉴얼대로 항상 안전에는 어디 완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처음과 끝까지 그 안전 수칙을 따르는 것만이 가능한 건데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다 지적하신 말씀처럼 왜 이렇게 강풍과 폭우가 동반한 속에서 이렇게 출항이 됐는지 그렇게 그런 안전에 대한 어떤 당국가 이제 우리 강경화 장관이 갔기 때문에 아마 헝가리 당국과 많은 논의를 하면서 이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은 구조가 최우선입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정말 그 다시 한번 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소 잃고 예. 울타리 고칠 때는 다시 잃지 않도록 울타리 고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한번 좀 안전에는 완전히 없다는 이 말 꼭 한번 기억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이제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사고를 겪기 전만 해도 우리 관광객들 불과 뭐 몇 년 전만 해도 나가면 굳이 불편하니까 구명조끼 안 입으려고 했지만 요즘에는 일부러 입고 찾아서 입고 또 꼭 입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외국에 갔을 때 구명조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못한다. 이런 정도까지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인데요. 예. 지금 뭐 국내 관광객들이 해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뭐 해외 여행이 일상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저는 이번 사고가 터졌을 때 제일 먼저 2007년 캄보디아 전세기 추락 사고가 떠올라요. 예. 그때 13명의 한국인이 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방송사 기자 가족이 거기에 예. 같이 탑승했다고 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줬었는데요. 그랬던 것처럼 유사한 사고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현지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도나우강 있는데 예. 사람들은 다 구명조끼 착용 안 하고 그냥 배를 다 타왔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일상화되어 있고 관행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그 현지에서 여행을 하고 있는 아웃바운드를 잡은 여행사의 경우에는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국내 기준이 달라지면 해외 기준을 동시에 우리가 달리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여행사가 내보낼 때
거기 강해에 갔을 때 그때 배를 타면 무조건 우리 국내 관광객은 안전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라는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조건에 맞게 현지 여행사가 관광객들을 인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비록 현지 기준과 국내 기준이 다르다 하더라도 국내의 안전 기준에 맞춰서 현지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 이번 사고가 만약에 그걸 그렇지 않은 걸 확인한 계기였다면 앞으로 여행객들은 계속 나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단체 여행객을 내보내거나 할 때도 국내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여행객을 내보내는 여행사 입장에서 그런 높은 기준을 자꾸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일단 우리 정부도 대응팀을 급파했고요. 현지에서도 구조작업이 현재 한창 진행 중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보시죠. 먼저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종자에 대한 구조와 수색 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서 헝가리 당국과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행안부, 국방부, 소방청 등 관계 부처는 이번 사고의 수습과 함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김한규 변호사. 지금 외교적으로도 아주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네. 아마도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에 대해서 아마 최소한의 어떤 매뉴얼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최선의 신뢰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좀 양국 간에도 또 긴밀한 관계를 좀 이루어서 좀 실종자들이 좀 하루 빨리 좀 구조가 되길 간절히 기원하고요. 예. 저는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느낀 게 좀 우리나라 언론에서 좀 품격과 좀 자제가 좀 필요한 거지 않나 생각이 드는 어떤 게요. 부분을 지적하시는 겁니까? 사고 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써 상당 일부 언론에서는 뭐 사망보험금이 얼마고 여행보험자 보험금이 얼마다 뭐 1억이다 뭐 이런 기사들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보도한 데가 있었습니까? 예, 일부 기사가 이제 인터넷에 나왔는데요. 그것은 국민들이 궁금한 사안이 아니고요. 지금 피해자들이죠. 지금 한국에서 지금 아주 안타깝게 기다리는 가족들한테 일단은 실종자 수색 구조가 제일 우선이죠. 예, 못을 박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는 절대로 이제 이런 국내건 국외건 이런 사건은 없어야겠지만 좀 언론에서도 진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실종자들을 구조하고 이런 작업이 먼저 우선시 되지 않나 좀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서적 변호사, 우리 이제 대응팀이 가면 조금 더 활기를 띨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기상도 좀 좋지 않고 기온이 좀 낮아서 걱정입니다. 그렇죠. 이게 대통령도 아마 가용한 모든 이제 자원을 총동원해서 총력에 지원해라 이런 지시를 저는 정당하다 보고요. 현재 그 네 가지를 제가 적었지만 끝까지 헝가리 당국과 이제 협조를 해서 총력 구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환자들 있잖아요. 통역도 필요하고 이런 데 치료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보다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됩니다. 아까 구명조끼도 있지만 관계 안전 운행 규정을 지키느냐 이런 분들이 중요하고요. 또는 이제 유가족이나 피해자 가족들 얼마나 황망하시겠습니까? 이런 분들 지원 이런 이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지원해서 속도감 있게 이게 필요하다 봅니다. 예. 뉴스와이드 제작진이 헝가리 현지 교민 선교사인데요. 전화 통화를 해서 상황을 좀 알아본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현지에서 지금 한국 분들 가운데 7분은 바로 구제돼 가지고 거의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고요. 7분은 현장에서 시신을 발견했고 실종된 분들 찾는 그런 과정에 한 1시간 전쯤에 들은 최근 소식으로는 거기에서 거리가 좀 1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시신 3구가 발견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헝가리 정부에서도 이
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군 부대까지도 투입해가지고 이것을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까지 가장 최근 내용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100년 동안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지난 100년 사이에. 요즘 날씨 변화가 워낙 심해가지고 이거는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제가 여기 헝가리에 산지 이제 10월달 되면 만 30년 되는데 이런 거는 정말 너무 충격적인 그 사고입니다. 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예, 정은갑 의원, 지금 구조된 분 한 분은 현장에서 3.2km 떨어진 데서 구조가 된 분도 있다고 해요. 지금 헝가리 부다페스트 시간이 오전 11시 반. 그런데 이제 사고 난 시간이 어제 밤이기 때문에 현지 시각으로 시간이 좀 꽤 많이 흘렀습니다만 좀 날도 밝고 그랬으니까 좀 구조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죠. 근데 앞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수위 간격이 높고 유속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깊이가 있고 그래서 지금 앞서 현지에 있는 분 얘기에서도 세구의 그 시신은 1km 떨어진 곳에서 발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살아있는 그런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계속 이제 시신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 관광을 간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한순간 아마 그 피가 마를 그런 상황일 겁니다. 어쨌든 지금 뭐 우리 정부의 그 인력들이 가고 있습니다만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현지에서 헝가리 당국이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대응, 신속한 대응. 아까 대통령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속도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계속 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오는 그런 소식들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조 소식이 꼭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와이드 진행 중에라도 소식이 들어오면 곧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